나한테 충성을 다한다고 했어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쌤이 저랑 끝까지 안 해요. 근데 그때는 이메일을 했을 때니까 애들이 안 나가서 부원장님이 여기 근데 지금 고이 미안해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다 해야지. 쌤 집 가서 하면 안 돼요. 불법 과야. 돈 안 받으시면 되잖아요. 입에서가 날아갔는데. 자 봐봐. 3차함수 gx가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래요. 아무튼 이런 거는 되게 좋아. 이런 시도는 되게 좋은데 문제는 계산이 족같다라는 거. 양심은 있어갖고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는 말까지 좋네요. 3차함수인데요. 근데 h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거지. hx가 fx가 되던가 또는 hx가 gx가 된다는 거다. 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3차함수가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2차함수가 뭐 이렇게 돼 있어. 헐?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연속이 되게끔만 만들라는 거니까 만나는 교차점을 기점으로 hx 그림을 그릴 때 뭐 요렇게 그렸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갖고 2차 함수로 꺾었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갖고 또 2차 함수로 꺾었다 뭐냐 3차 함수로 꺾었다가 근데 이게 2차 함수니까 여기서 한번 추월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갖고 2차 함수로 타고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교점의 위치에 따라 갖고 교점이 이렇게 뭐 세 군데 있었으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어?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니까 16가지의 개형이 나옵니다. 이게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한다면은 일단 이 상황이 뭔지 알겠어요? 연속이 되게끔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미분 가능인가 하면 별개야. 미분이 불가능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미분이 불가능한 거겠지. 그 점에서 만나는 기점에서는 분기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했을 거야 아마. 뭐 운이 좋게도 미분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fx 그림은 주어져 있어. 저기 보니까 도대체 저게 무슨 상황일까? 이게 무슨 상황일까? 자 fx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0이랑 2를 지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펑퍼짐하게 그릴게. 이게 fx. 일단 그러면은 3차함수를 그려야 될 것 같은데 니네가 생각해도 3차함수가 얘나 얘는 무조건 하나 이상은 지날 것 같지 않니? 느낌상? 아니요. 전혀? 이것 때문에 그래. 아니요. 이게 지금 두 칸 간격이야? 저기 이게 두 칸 간격이잖아 지금. 두 칸 떨어져 있잖아. 근데 실수가 3개가 돼야 된대요. 다 0이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3개만 나와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이미 여기에 있잖아. 이게 그럼 3차함수를 만약에 뭐 아무렇게나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 만약에 뭐 이렇게 그렸어. 이게 뭐 그렸어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나 막 그렸어. 그럼 이렇게 딱 그려놓게 되면은 절 봐봐. 자 hx 그림을 그려야 돼. hx 그림. hx 그림이 빠라랑빵빵빵빵빵빵빵 촥촥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어. 그런데 이게 잘 봐봐. 이렇게 그려졌다가 만약에 이게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뭐 극단적으로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생각해봐. 뭐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고 생각해보자. 이 예제를 한번 들어보는 거야. 예제. 문제가 되는 게 있지. 얘 그거 잡고 얘 잡아봐. 이러면은 두 칸 떨어져 있을 때 곱했을 때마다 어떻게 나와? 0보다 작지. 얘도 0보다 작지. 그게 뭘로 나오겠어? 범위로 나와. 개수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럼 다시 한번 보면은 서로 다른 실수 K가 3개가 있었다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얘는 두 개를 곱했을 때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게 3개가 되는 상황은 그냥 뭐만 연출하겠다라는 거야? 얘가 그냥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 되는 값이 3개만 있었다라는 거야.
나머지는 아예 음수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hx 그림을 만약에 그린다면은 0보다 위쪽에 있는 애들만 치워서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3개가 나오는데 0이 되는 게 딱 보니까 출제자가 0, 2, 2개 만들어 놨잖아 이미. 뭔가 하나가 더 있다는 거지 어딘가에. 그럼 그 하나를 누굴 보고 찾으라는 거야? 예, 3차 함수에서 나머지 하나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3개라는 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2차 함수와 3차 함수의 세 근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 3개라는 의미 자체가. 근데 그 3개가 이렇게 2개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 하나는 뭔지 몰라.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림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대충 보니까 와꾸베리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와꾸베리가 이렇게 나와 얘가. 자, fx 그림 그려놓고요. fx 그림 샹샹샹샹샹. 자, 0, 2. 자, 그러면은 이제 3차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 거냐라는 건데 3차함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봐.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봐. 이렇게 그려졌어. 이러면은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 3차 함수가 만약에 0이랑 2를 지나는 것까진 좋은데 0이랑 2 사이에 극소가 있고 나머지 하나가 0이 되는 게 이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2. 아예 안 돼 이 그림. 왜요? 연속이 돼야 된다며. 네. 그러면은 이거 2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근데 0과 2에서는 둘 다 음수야. hx가 음수가 되는 부분이 생겨버린다고 이러면은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 뭔가 잡게 되면은 이쪽 2를 기점으로 얘는 음수고 얘는 무조건 뭐야 얘는 무조건 양수잖아. 얘는 무조건 양수잖아. hk 플러스 곱하기 hk 플러스 2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근데 그게 몇 개래? 유한이야. 3개야. 0보다 작은 게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하나 생기고 여기 어딘가에 생기면서 따라라락 하면서 구간으로 나온다고 이러면은 그래서 hk가 이렇게 지금 잡히면 안 돼. 여기서 무조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3차 함수가 0보다 큰 쪽으로만 돼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어쩔 수 없어요. 얘는 이럴 운명이었던 거야 그냥. 3차 함수인데 이럴 운명이었던 거지. 3차 함수가 이럴 운명이었던 거야. 그래서 0과 2 사이에서는 무조건 음수, 양수가 교차되어 있는 상황인데 hx 그림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위에 있는 양수인 부분만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뜻이고 음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 맞아? 0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 그대로 가는 거고 2보다 클 때는 2차 함수 모양 그대로 가다가 합계하지. 그럼 여기에서 둘 다 양수니까 2차를 그대로 할 거니 아니면 3차로 바뀔 거니. 저거. 그래서 이제 얘를 보고 그걸 판단하라는 거지. 뭔지 알겠어? 그럼 봐봐. 여기서 지금 hx 그냥 fx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나머지 한 건에 알파라고 두자 이렇게. 나머지 알파라고 두게 됩니다. 그럼 봐봐 여기 h1이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겠어? 3차 함수니까 f1을 결국 구하라는 뜻이고요. 6을 구하라는 거는 알파의 범위가 아직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몰라. G1 아니에요? 어디야? 요거야? G1. G1? 아, 그 3차 함수니까. 그치, G. 얘는 G1을 구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저 교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구해봐야 얘네 두 개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적분한 거. 그럼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적분한 거니까 와우, 요거 적분한 거겠네. 여기.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적분식의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는 뭘 적분하라는 거야? fx를 적분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gx를 적분하라는 거겠지. 그게 얼마가 된다는 거야? 그게 26이 된다는 거고요. 그럼 gx식이 지금 최고차이 계수가 1이라고 그랬고 여기 근 두 개 찾아놨으니까 x에 x-2에 x-알파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이제 이거 갖다가 집어넣고 얘 갖다가 집어넣고 뭐 하면 되겠어? 적분 때리면 되지. 이거 적분 때리면 돼. 근데 내가 이거 적분 안 할게.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요 알파가 뭐가 나오냐면은 알파가 7이 나와. 얘 계산하게 되면 나 못하겠어 계산 이거. 이 정도 적분 센 계산을 할 수 있지 니네가. 알파가 7이 나온다 이러면은 여기가 7이야. 그럼 7이 나왔어. 이 H6이 결국 뭐였다라는 거야? 그냥 G6이었다라는 거지. G6.
FU가 아니에요. F요. 아, 왜 이러냐. F.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그럼 얘가 지금 7이라는 거 파악했어. 교점이 어디 있는지 봐야 되겠네? 교점 파악해보자. 그러면 저 교점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럼 x의 x-2이 뭐 녀석이랑 x의 x-2의 x-7이랑 같은 거니까 어차피 이거 그냥 0이 되는 거 관심 없으니까 이거는 약 때리면 되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x가 언제일 때 생기는 거야? 8일 때 여기에 교점이 생긴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8을 기점으로 지금 8보다 큰 값이니까 얘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궁금한 거잖아. 맞아? 그럼 H10 H10이라는 아이가 과연 3차 함수 gx에다가 10을 대입하는 값이었는지 저기에 있는 2차 함수 x 2차 함수에다가 10을 대입한 값이었는지 그거를 80보다 큰 걸 기준으로 따져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 있는 거 여기 10에 있는 게 얘인지만 파악하면은 얘가 2차 함수를 그대로 타고 올라갔던 아이지. 반전이잖아. 아니면은 3차 함수로 중간에 바뀌어서 이렇게 올라간 건지 그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G10 계산하면 얼마 나와? G10 계산하면은 10 곱하기 얼마야? 8 곱하기 3이야? G10 3. 그럼 여기 240 나왔지. 근데 F10 계산하면 F10 여기 10 곱하기 8이야? 와, 딱 80이네 이게. 8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서 타고 올라가다가 여기 기점을 기점으로 3차 함수로 바뀌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 되겠네. 그래서 H9이라는 거는 결국엔 8보다 큰 쪽이니까 쟤는 뭐가 되겠어요? 3차 함수 G에다가 9를 대입한 함수값을 각각 계산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 끝나네 이제 그러면. G1 어디 갔어? G1 여기 1 대입하면은 얼마야 이거? 6 나오니? 6. 그 다음에 F6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F6 계산하면 여기 6 곱하기 24. 그 다음에 H9이면은 G9이니까 여기다 9 대입하고 7 대입하고 여기다가 2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126.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답이 얼마가 나와? 156입니다 라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답이 되겠네요. 아주 종합적인 사고가 많이 들어가 있는 문제고 되게 많이 덕지덕지 붙어있는데 봐야 될 요소들도 되게 많고요. 공부해야 될 것도 되게 많은 아주 난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 이것도 알아야 되고 얘도 파악해야 되고 되게 논리적으로 엄청 깔끔하게 짜임새 있게 짜여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사각학교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나는 가장 깔끔했거든 문제 풀 때. 근데 아까 그 10번 문제는 씨앗떡밥 그게 너무 그지같이 있다 숫자부터가. 됐죠? 이거는 공부를 좀 해놓으세요. 되게 좋은 문제야. 엄청 좋은 문제야 이 문제는. 약간 올드 패션하긴 한데 문제가 너무 올드 패션하잖아.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 아니야? 시나리오가 쫙 짜여져 있잖아. 시나리오형 문제잖아. 요즘 이런 문제가 안 나오잖아. 특이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도 아니지.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아주 FM대로만 풀면 되는 문제야 얘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런 문제 나오면은 고3 기준에서는 정답률이 꽤 높을걸? 필러 문제 치고는? 아닐까? 아니 이런 거는 되게 2년 전 수능에서도 많이 나왔잖아. 3차 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이거 fk-1 곱하기 fk 플러스 1이 0보다 작습니다. 이거 정수 k에 대해서 만들었던 3차 함수. 재작년 수능은 22번 문제였었잖아 그게. 재작년 수능. 작년 수능이었나? 작년이었니? 재작년이었구나. 재작년 수능 문제가 이거였었잖아. 정수 k 두 칸 떨어졌을 때 0보다 작은 거 잡아라.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이거 도대체 구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는 거 정수 K 한정해갖고 부등식 푸는 문제였잖아 그때. 그거랑 되게 흡사해 형태가. 내가 보기에는 그 문제 조건 갖고 살짝 오마주한 것 같아 여기다가. 물론 정수라는 말이 아니고 이 세계라는 말로 바꿔놓긴 했지만 뭐가 달라? 똑같아 지금. 오 됐어? 이렇게 자 이제 미적분을 좀 가보죠. 저희 26번을 써요.